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랑 대면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대면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만 하고 자는지 뭘 하는지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후기로 간단하게 짧게는 한두 줄, 길게는 여러 줄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수업 안 들었어요 유형들이 있어요. 물론 수업 안 들었다고 쓰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한 줄로 많이 쓰죠. 재밌었어요, 유익했어요, 큰 배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도 안 배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남학생 반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안 적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은 어차피 수업 시간에 와서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출석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을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좀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인데 비유 땡땡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하듯이 그렇게 수업 내용을 정리해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시를 감상한 것들을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요렇게 감상이 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런 부분도 감상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적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이제 내한테 질문할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학기 초에는 좀 시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문제를 내 혼자 먼저 풀어봤는데 다 맞았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처음에는 시가 하나도 해석이 안 됐는데 선생님이 해석하시기 전에 먼저 해석을 해봤는데 선생님 해석이랑 비슷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사실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현대시 또 고전시를 가지고 수업을 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이번 시간부터 그렇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선생님 소스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 여러분 이 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3개월이 지난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실제 문제 푸는 어떤 그런 타입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응을 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그렇게 할 첫 시간인데 현대시도 한 편, 그 다음에 문제도 3문항밖에 없는 굉장히 짧은 현대시입니다. 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3분을 드릴 테니까 시를 읽고 100쪽, 101쪽에 있는 세 문제 풀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3분을 주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 시작.
자, 시간이 3분이 다 되었습니다. 같이 시를 한번 해석해보고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정답부터 불러줄게요.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4번, 3번의 답은 4번, 2, 4, 4가 되겠습니다. 아, 난 다 맞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맞다. 오, 굉장히 많이 다 맞췄네요. 잘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가 나왔을 때 다 맞추는 정도의 실력으로 지금 올라오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려운 문제 때 안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또 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친구들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는 점들이 있는지 수업을 잘 들어보시고, 다 맞는 친구들도 내가 한 해석이 선생님이 한 해석과 일치하는지, 또 문제 풀이 방식에 다른 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 좀 비교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스스로 읽어봤을 텐데요. 이 시를 다 읽고 이 시에 대한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를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한 단어로 그냥 손 들 필요 없이 얘기해주세요. 발전. 발전. 네, 발전 좋습니다. 또? 성장. 발전, 성장. 네,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또? 색깔도 좋고 동물도 좋고 음식도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단어 하나만 던져주세요. 이 시를 읽고 든 생각, 단어 하나로. 생동감. 발전, 생각, 성장, 생동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죠? 끈기. 끈기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시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혹은 시의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시를 읽고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카카오톡을 보면 카카오톡에 이제 자기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그죠? 프로필 중에서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넣을 수 있지만 한 줄로 자기 뭐 소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적을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몇 년째 적어놓는 게 이거예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거를 한 몇 년째 계속 적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격이 내가 생각해 막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어떤 면이 강하냐면 목표 지향적인 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가면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가끔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부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그래 잠깐만 네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대로 하면 이게 더 좋을까,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일도 빨리 하고 효율적이지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제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째 살다 보니까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꼭 좋지만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목표를 조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늦게 달성하더라도 사람을 챙기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카리스마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갖고 싶은 성격, 내가 담고 싶은 어떤 인품이라고 해서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말을 몇 년째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적기 전에 선생님이 카톡 프로필에 뭘 적어놨냐면 바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었습니다. 뭐 그때 카톡이 없었을 때도 나를 한 단어로 소개하라고 하면 나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나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게 한글로도 되게 멋진 단어고 뜻도 멋지고 생긴 것도 멋지고 영어로도 굉장히 어떤 모습들 멋진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떠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꺼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단어를 바로. 선생님도 한 20대 이후에는 나 하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친구도 있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떠오른 친구도 있고 아직도 안 떠오른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한 단어로 표현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자기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커가는 단계고 아직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좋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보니까 내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로 나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들이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사실 이 교회라는 게 내한테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또 많이 갈 때는 뭐 매일 갈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많이 놀았고, 대학교 시절에서도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가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근데 이 찬양을 뭐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뭐 방송에도 나오고 배경음악으로도 깔리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맞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뭐 공동체의 사랑.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의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씩 시름시름 힘들 때가 있죠. 뭔가 힘이 안 나고 축 처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점점 우울감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등학교까지 살았으면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즐거운 날들도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는 축구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제 남자 애들만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하루에 일과가 뭐였냐면 아침에 가면은 지금은 그런 말,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인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때는 운동 잘하면 인싸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반에서 축구를 잘하는 2명이 아침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단을 구성해요. 가위바위보 이기면 막 뽑아가지고 이 10대 10 이 선수단을 구성해놓고 그러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 그 아이들끼리 우리 팀끼리 모여가지고 포메이션을 짭니다. 야, 니 골키퍼 한번 해라. 이번 내가 공격할게. 이러면서 포메이션을 짜고 우리 때 중학교 때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서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다 싸왔어. 3교시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다 까먹습니다.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남자애들끼리 막 다 먹고 4교시 종이 치면 드디어 오늘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점심시간 내도록 축구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5교시, 6교시 쉬는 시간에 뭐 했냐면 오늘 경기 분석을 했어요. 야, 니 그렇게 차면 안 되지. 그때 나한테 패스했어야지. 왜 자꾸 드리블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PC방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학교 마치고 온 주말에 친구들이랑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은 요즘은 롤을 제일 많이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친구들하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즐거웠어. 근데 내가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도 그게 가장 즐거운 것이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1년 반만 있으면 대부분 대학생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이 되면은 코로나도 많이 없어지고 아마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되면 기분도 좋고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인생 그래프로 따졌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점에 올라가 있어요. 대학교 가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아 정체성이 그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아,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날이 오네? 그러면 다음에 또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갑자기 왜 선생님이 무슨 인생 강의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시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부분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말씀 없으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라는 구절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의미가 달랐잖아요. 이것도 이 나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무고, 이거는 뭔가가 된 나무죠. 나무가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되는 거래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되는 거래요. 그 나무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되어가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온몸으로 헐벗고 뭔가 다 궁핍한 상태,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어떻나요? 영하 13도에서 영하 20도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13도에서 20도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더 추워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지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이런 감각적 이미지도 있지만 움직임이나 느낌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강적 이미지. 헐벗은 이런 궁핍한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간 이 상황,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게 살기 좋은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그럼 이게 이 시가 나무에 대한 시가 아니라 나무를 바탕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라면, 나무가 추운 것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나무가 추위에 있는 것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디, 내가 지금 뭐에 처해 있는 거죠? 공경이나 시련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야? 온도가 더 내려가는 굉장히 극심한 시련에 헐벗은 상태로 맞닥뜨립니다. 온몸을 뿌리 박은 채로 대가리만 쳐들고요. 그러니까 이 추위를 피해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꼿꼿이 들고 버티는 거예요. 나무가 이 추운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헐벗은 상태로 그대로 딱 머리만 들고 이 추위를 그대로 견딥니다. 무방비 상태의 나목으로요. 나목의 나자는 나치할 때 나자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야. 물론 나무 중에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은 애들도 있지만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애들 있죠. 그 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 상태의 나목인 상태로 그 추운 겨울에 뿔이 박혀서 그 겨울을 그냥 나는 겁니다. 두 손을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요. 두 손을 올리고 벌 받는 자세가 뭐를 뜻하는 것 같아요? 두 손이 가지죠, 가지.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벌 받는 것처럼 의인화하면서도 나무에가 서 있는 가지를 뻗은 모습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형상화해 준 겁니다. 시각적으로.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두 손을 들고 벌 받는 모습이라고 인간의 비유, 의인법으로 비유하면서도 우리가 잘 그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두 손을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모습으로 길이 서서, 이 추운 상황 속에서 벌 받는 것처럼 서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무가 전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처해있죠.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죠. 근데 마지막에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상황이 바뀔 때, 뒤집어질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무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뭔가 뒤집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시상이라고 하고요. 이건 시상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시상의 반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시상이 반전된 것임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상의 반전은 바로 다음 행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이게 아닌데 누가 한 말일까요? 나무가 한 말.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벌 받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대로 벌 받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죠?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부정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온 혼으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태웁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열정 같은 것들이죠. 열정. 나무가 이대로 이 추운 상태로, 이 헐벗은 상태로 이 뿌리, 수위에 처박혀 있을 수만은 없다. 나의 본 모습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부정하면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리고 그 추위를 버팁니다. 그 추위를 버팁니다. 버텼더니 어떤 시절이 오느냐?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로, 영상 13도, 지상으로. 자,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아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무슨 이미지였어요? 다음 이거 무슨 이미지겠어요? 상승의 이미지예요. 상승적 이미지. 그런데 온도가 한 번에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영하에서 영상으로 5도로 13도로 단계적으로 올라갔죠. 이러한 표현법을 점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층적 표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점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제시된 이 부분에서는 온도가 상승되니까 상승의 이미지와 더불어 단계를 천천히 올라가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점층적 표현. 점층적 표현은 점점점 올라가는 게 점층이고 반대로 점점점 내려가는 거는 점강, 하강할 때 강자를 써서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고 버텼더니 영상에서 영상 5도로 13도로 밀고 갑니다. 막 밀고 올라갑니다. 막 밀고 올라가는 것까지 지금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고 간다 라는 거랑 밀고 간다, 막 밀고 간다 라는 표현,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밀고 간다랑 막 밀고 간다랑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어? 뒤에 표현이 좀 더 어떤 것 같아? 강하죠? 그 강하다는 느낌이 그것도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동적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밀고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힘이 느껴지거든요. 이 힘이 느껴지는 걸 역동적 이미지라고 해요. 아까 시각청각, 촉각, 후각 밀고 상승, 하강도 있죠. 역동적인 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역동적 이미지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이 이육사 씨가 쓴 광야라는 작품입니다. 이육사의 광야는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힘차게 표현한 시인데요. 그 중에서 까마득한 날에 뭐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냐로 시작하는 그 시입니다. 그 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생겨날 때 이 멘틀이 움직이면서 산맥들이 원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가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동해 바다를 사랑해서 그쪽으로 뛰어갔다, 휘달렸다. 그러면 산맥들이 쿵쿵쿵쿵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이미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육사의 광야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동적인 상승적 이미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져야 됩니다. 으스러지고 부르터야 됩니다. 어느 선생님은 으스러지다라는 이 그 표현을 봤을 때 군대가 떠올랐거든요. 나는 군대를 제외하고는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로 노가다 할 때 한번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군대에서 굉장히 힘든 훈련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20kg짜리 배낭을 메고 총 하나 들고 한 몇 킬로를 걸어갑니다. 가니까 막 땅바닥을 기어가래요. 막 땅바닥을 비는 포복 훈련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하룻밤 자요, 텐트 치고. 근데 여러분, 힘든 고생을 하고 텐트에서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몸이 어떨까요? 온몸이 다 쑤십니다. 근데 또 땅바닥 기래요. 또 깁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20kg짜리 배낭 메고 총 들고 우리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내무반에 이제 짐을 탁 내려놓는데 애들이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느낌이 으스러진다는, 온몸이 으스러지는 느낌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운 겨울을 거부하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으스러지도록 부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 이게 아까 나무가 가진 뭐라 그랬죠? 원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나무의 열정이죠. 이런 열정으로 드디어 뭘 하냐면 싹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싹이 하나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싹 났네, 잎이 나왔네가 아니고 나무는 그 겨울을 이겨내고 딱 하나 내미는 그 순간을 지금 얘기해요. 드디어 뭔가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싹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순식간에 꽃이 확 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죠? 그 과정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무가 끝까지 노력했을 때 문득 드디어 나무에는 푸른 잎이 가득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푸르른 4월 하늘을 끝까지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드디어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돼요. 어떤 나무가 되는 거죠? 마침내 끝끝에 꽃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꽃피는 나무는 다른 쪽이 피워준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불을 터지면서 꽃피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꽃피는만 제외하면 맨 앞에랑 똑같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꽃피는을 추가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맨 앞과 맨 뒤가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우리 뭐라 부릅니까? 그렇지. 수미상관의 구성이라고 그러죠. 수미상관, 맨 앞과 맨 뒤가 똑같거나 비슷하게 생긴 걸 수미상관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이 되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 주제가 강조됩니다. 왜? 똑같은 말 두 번 했으니까. 두 번째로, 반복을 했으니까 리듬,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 맨 앞과 맨 뒤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 봤던 걸 다시 한번 봐서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그 안정감은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에서 주는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한다 라고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시의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나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런 맞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침내 그 끝에 이게 무슨 법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영탄법이죠. 얼마나 영탄법입니까 이게? 이 힘든 추운 겨울 내려 찍는 것에서 뿌리 박고 버티며 고개 쳐들고 거부하며 부르트며 기다려서 하니까 이 는 그냥 아가 아닌 거죠. 엄청난 그런 그 세월이 녹아있는 그런 아인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감정이 집약돼 드디어 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 그냥 꽃이 피어있는 나무를 보고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힘들었던 적이 없었나? 나는 이 나무처럼 버텼나? 나는 이 상황을 부정하고 거기서 똑바로 고개 쳐들고 이 상황을 기다리면서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노력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황지우 시인이 했다는 거. 잘 쓰지 않았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황지우 시인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너를 기다리는 동안, 거룩한 식사,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한 번쯤은 봐둬야 될 작품입니다. 오늘 집에 가는 주말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라도 찾아서, 아니면 작품 해설집이 있으면 작품 해설집으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보기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뭐를 통해 뭐뭐를 한다.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이 문제의 구성인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앞에 것도 맞았고 뒤에 것도 맞아야지만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날리면 됩니다. 1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말을 건넵니까? 혼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바로 끝납니다. 1번은 X. 자, 2번, 반복 드러납니까? 반복 많죠? 점층적 표현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반복과 점층을 통해서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냅니까? 나무가 밀고 올라가는 그 느낌을 온도로 점층적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냈죠?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3, 4, 5는 왜 틀렸는가? 3번 봅시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 근경이 뭐예요? 앞에 있는 가까운. 원경은요? 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교실의 상황을 가지고 시를 쓴다면 지금 내 눈앞에 핸드폰이 놓여있다. 핸드폰 뒤에는 교재가 있고, 교재 뒤에는 교탁이 있고, 교탁 뒤에는 예인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보니까 흰 벽이 있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 창문이 있고, 창문 밖에는 멀리 나무가 보인다. 이러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 거죠.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온 거죠. 그럼 뭐가 이동한 거예요? 시를 쓰는 화자의 눈이 이동한 거죠. 이게 시선의 이동입니다. 시선의 이동. 근데 여기에는 화자가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시는 나무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토속어는 어떤 사투리라든지 그 지방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단어들입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백석이 쓴 여운한 골쪽이라는 시가 있어요. 백석의 여운한 골쪽에 보면 그 백석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지방의 사투리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 시를 이야기한다면 토속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의서와 의태어의 두 개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근데 음성상징어의 특징은 음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꿀꿀, 뻘뻘, 껄껄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X.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여러분들 어느 부분이냐면 이 온도가 내려가서 벌 받는 부분이고, B는 으스러지도록 버티면서 싹을 내밀고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한번 1, 2, 3, 4, 5번을 볼까요? A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 맞습니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맞네요. 겨울에는 뿌리 박습니다. B의 불이 터지면서 봄나무 맞는데 뿌리를 박고 불이 터지는 게 좌절감인가요? 좌절이 뭐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해버리는 게 좌절입니다. 근데 이 뿌리를 박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리고 불이 터지면서 포기합니까? 불이 터지면서 끝까지 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좌절이 아닙니다. 그럼 좌절의 정확한 말은 좌절의 반대는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힘. 두 글자로 뭐라 하지? 끈기. 또 무슨지? 의지. 의지가 나타나면 좌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을 때 좌절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에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 순응이 뭐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가리 쳐드는 게 순응이에요. 막 엄마랑 아빠가 야단치는데 고개 쳐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혼나죠. 순응하지 않아서.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그래서 이 대가리 쳐들고 있는 거, 들이받는 거, 이거는 순응과 너무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4번. 두 손은 거울나무의 외양. 외양이 뭔데? 겉모습. 그러니까 두 손은 겨울나무에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지에, 그러니까 겉모습 맞죠? 그 다음에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 뜨거운 혀가 뭐예요? 이 속에서 꽃을 피우고야 말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네요. 답을 4번이에요. A, 벌은 겨울나무에, B의 싹은 봄나무의 고통을 키우는 거예요. 싹이. 그동안에 내가 갖고 왔던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의 결과가 싹이잖아. 근데 그걸 고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벌은 고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기가 나온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완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문학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보라 했잖아요. 먼저 봤어요? 먼저 보면 시를 완전 다 해설해놨습니다. 보세요.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 일어나고, 맞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 누가 안 도와주고 자기가 해낸다는 겁니다.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외부의 날씨가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에 의해서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글의 주제와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가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은가? 보기가 나오는 문제는 그렇지 않은 문제와 풀이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단순히 작품의 내용만 볼 게 아니고 보기의 내용을 잘 갖고 왔는지를 먼저 보고 그 갖고 온 내용에 알맞은 글의 근거를 찾았는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색깔을 조금 넣어봤는데요. 보세요. 1번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장면,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데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맞은 근거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1번은 또 뭐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생성이 일어나는데 생성이 일어나는 단계가 밀고 간다, 밀고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죠. 동그라미. 자, 3번.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 그대로 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적이라는 노력이 온몸이 으스러진다는 것에 잔로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입니다. 4번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는데 이거와 관련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 끝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보기를 잘못 갖고 와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마침내 그 끝에는
드디어 기다린 것이 왔다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도달할 성취의 표현이지 그대로 있고자 하는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자, 5번. 꽃피는 나무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단어 없어요. 보기에. 하지만 스스로의 변화, 스스로의 내적인 힘, 그리고 뭔가가 생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거는 충분히 새로운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나무였던 것이 꽃피는 나무로 바뀐 새로운 단계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에 의해 5번은 동그라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이를 차근차근 해보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작품을 충분히 잘 해석하고 문제를 잘 읽는다면 문학작품을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한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